안녕하세요. 저는 환경시민단체에서 환경멘토로 활동하고 있는 강소영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강의 제목은 올바른 자원 재활용입니다. 여기에서 자원은 쓰레기를 말하고 버려지는 쓰레기를 자원화하는 재활용 리사이클에 관한 내용입니다. 순서는 쓰레기와 자원순환, 쓰레기 없이 살기 제로 웨이스트, 올바른 분리 배출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재활용 컵을 이용한 제습기 만들기를 함께 해보겠습니다. 쓰레기란 뭘까요? 우리가 사용하고 나서 버리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청소기에 모이는 먼지, 머리카락에서부터 우리가 입고, 쓰고, 먹고 남은 나머지 모두를 통틀어서 쓰레기라고 하면 되겠네요. 우리나라에서 하루에 버려지는 쓰레기 폐기물 발생량은 약 43만 톤, 연간 1억 5,695만 톤 정도의 쓰레기가 만들어진다고 하고요. 이것은 63빌딩 1,400개를 쌓은 높이라고 하네요. 이 쓰레기의 처리 비용은 연간 15조 원 이상. 우리나라 1차 긴급 재난지원금 중 그 총 예산이 14조 3천억 원이었대요. 1인 가구는 40만 원씩, 4인 가구는 100만 원씩 지급되었었죠. 그 이상의 금액이네요. 코로나19로 우리 일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코로나19로 질병관리본부에서 KF 마스크를 하라고 할 때만 해도 우리는 34도가 넘는 여름에 마스크를 하고 다닐 줄은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코로나 발생 이후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얼마 동안은 마스크를 계속 사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마스크뿐 아니라 일회용 컵, 포장 비닐 등 쓰레기가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배달 음식 이용률은 33%에서 52%, 포장은 23%에서 29%, 6% 정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일회용품은 한 번 사용하고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좀 모호하신가요? 그래서 자원 재활용 법에서는 일회용품을 10가지로 지정해 놓았는데요. 일회용 컵이나 일회용 비닐봉투가 대표적이고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일회용 접시, 컵, 용기, 2. 일회용 나무젓가락, 3. 이쑤시개, 4. 일회용 수저, 포크, 나이프. 이런 것들은 배달 음식 할 때 많이 딸려오죠. 그다음에 5. 일회용 광고 선전물, 우리 길 가다 많이 받는 것들, 일회용 면도기, 칫솔, 7. 일회용 치약, 샴푸, 린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여행지에서 호텔이나 펜션에 많이 비치되어 있는 일회용품들이고요. 그다음에 8. 일회용 봉투, 쇼핑백. 9. 일회용 응원용품. 우리가 축구나 야구 보러 가면 응원용품으로 많이 지급되는 것들이고요. 10. 일회용 비닐 식탁보는 큰 식당 같은 데 보면은 가끔씩 볼 수 있는 비닐 식탁보입니다. 자, 그럼 한 번 쓰고 버리는 것이 이 10가지 뿐일까요? 페트병이나 우리가 마시는 콜라캔, 과자 봉지, 아이스크림 봉지, 물건의 포장재도 다 한 번 쓰고는 다시 쓰는 일은 거의 없죠. 다 일회용품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요즘 자주 사용하는 물티슈도 빠져 있네요. 물티슈도 빨아서 다시 쓰는 사람 없죠? 이 물티슈는 플라스틱에서 나온 것이지만 섬유로 포함되어 일회용품에서 제외되었다고 하네요. 이 일회용품들이 한 번 사용하고 나면 쓰레기가 되어 마구 쏟아져 나오고 있어서 처리해야 할 양은 점점 늘어나지만 처리할 곳은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자원순환과 쓰레기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자원순환이란 쓰레기를 쓰레기로만 보지 말고 소중한 자원으로 생각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물건을 안 쓸 수는 없지만 한 번 쓰고 나서 버리는 것은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든 물건은 원료를 채취하고 물건을 만들고 구입해서 쓰고 버릴 때에도 비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자원순환은 쓰레기 발생을 최대한 줄이고
사용한 물건은 재생해서 다시 쓰고, 어쩔 수 없이 생기는 쓰레기는 환경에 나쁜 영향이 가지 않도록 주의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버린 쓰레기들은 어디로 갈까요? 우리가 쓰레기를 종량제 봉투에 담아 내다 놓기만 하면 다음 날이면 깨끗이 없어져 있잖아요. 대부분의 생활 쓰레기는 땅에 묻히는데요. 서울의 생활 쓰레기는 인천에 있는 수도권 매립지에 갖다 버리는데 하루에 13,000톤 정도가 땅에 묻힌다고 하네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늘공원과 상암 월드컵 경기장이 대표적인 쓰레기 매립지였습니다. 하늘공원과 노을공원이 높은 언덕으로 되어 있는 이유는 쓰레기 더미 자리였기 때문이고요. 지금은 쓰레기를 분해하며 땅이 꺼지는 현상이라든가 그 안에서 발생되는 가스를 막기 위한 모든 처리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공원과 월드컵 경기장을 또 쾌적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가스는 월드컵 공원 내 시설에 필요한 열 에너지로 다시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매립되지 않는 쓰레기 나머지는 어떻게 될까요? 소각, 태워서 없애는데요. 이 쓰레기들을 태우는 곳을 자원회수 시설이라고 합니다. 서울에는 마포, 노원, 강남, 양천 4곳의 자원회수 시설이 있고 서울의 25개 구의 쓰레기들이 매일매일 이곳에서 소각 처리되고 있습니다. 태우는 과정에서 나오는 증기는 에너지가 되어서 주변 아파트, 상가의 난방과 온수로도 이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95년 쓰레기 종량제를 도입하고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종량제 쓰레기 봉투를 사용하면서 자연스럽게 재활용 쓰레기도 분리 배출하게 되었는데요. 벌써 20년이 훌쩍 넘었네요. 1995년 이후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면서 쓰레기는 7.5%가량 줄어들었고 재활용 쓰레기는 이전에 비해 3.6배 증가하였습니다. 이 재활용 쓰레기가 자원순환의 기본이 되는 자원인 것이죠. 자, 우리나라는 자원이 풍부한 나라인가요? 자, 그림을 보면 우리나라는 광물의 90% 이상을 수입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에너지 자원은 대표적인 게 석유가 되겠죠. 97% 이상 전량을 수입하는 나라예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석유가 1도 나지 않는 나라잖아요. 자원이 없는 나라에서 쓰레기가 자원이 된다는 것은 더구나 쓰레기 발생량이 세계 1, 2위를 다투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쓰레기는 이제 더 이상 쓰레기가 아니고 쓰레기를 쓰레기로만 봐서도 안 되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 속 쓰레기들을 잘 살펴보면 한 70% 정도는 재활용할 수 있는 쓰레기라고 하죠. 이 자원이 매일매일 소각되거나 매립되고 있는 거예요. 재활용 쓰레기의 수거율은 한 86%가 넘는다고 하는데요. 우리 20년 넘었으니까 재활용한 지, 분리수거한 지가 86% 모두가 자원이 되는 것은 아니고 그중에 한 20% 정도밖에 재활용되지 못한다고 합니다. 버려지는 쓰레기가 소중한 자원이 될 수 있게 더 꼼꼼히 배출해야겠습니다. 잡지, 만화책, 노트, 박스, 휴지, 우유팩 등 이런 제품들을 만들려면 어떤 원료를 수입해야 할까요? 펄프? 맞습니다. 펄프는 동남아나 남미, 캐나다 등에서 원료를 수입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중국 다음으로 펄프 수입이 많은 나라라고 하네요. 우리가 폐지나 박스, 우유팩 등을 분리 배출해 준다면 펄프를 많이 수입하지 않아도 다시 잡지, 만화책, 노트, 박스, 포장재, 우유팩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잘 나눠서 분리해서 버려주기만 하면 쓰레기가 쓰레기가 아니라 펄프라는 자원이 되는 거죠. 자, 자동차의 여러 가지 부품들, 음료캔, 맥주캔, 참치캔 같은 걸 만들려면 우린 또 어떤 원료를 수입해야 할까요? 철근이나 알루미늄 등은 인도, 호주, 브라질 등에서 90% 이상을 수입한다고 해요. 그럼 또 유리를 만들려면 어떤 원료를 수입할까요? 유리는 원료의 수입보다는 여러 단계의 공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많은 에너지를 소비한다고 합니다. 또 한 번 만들어진 유리는 몇만 년이 지나도 지구에서 사라지지 않는다고도 하고요.
다시 재사용할 수 있게 분리 배출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겠죠. 캔이나 빈병 등을 분리 배출해 준다면 원료의 수입 없이도 다시 자동차 부품, 음료 캔, 맥주 캔, 참치 캔, 주스병, 맥주병, 소주병 등으로 다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쓰레기가 아니고 철근, 알루미늄, 유리 자원이 되는 거죠. 한국인 1인당 플라스틱 쓰레기 발생량이 미국, 영국에 이어 3위라고 하죠. 특히 우리나라는 쓰레기 중에서 플라스틱의 비중이 24% 정도로 세계 1위라고 하네요. 페트병이나 음료병, 세제용기 등 플라스틱 용기는 모두 석유가 주 원료가 되는 제품입니다. 석유가 한 방울도 나지 않는 나라에서 플라스틱 쓰레기 발생 1위라는 건 정말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그리고 또 플라스틱은 환경오염과 해양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기도 하지요. 너무 많이 버려지는 플라스틱 쓰레기. 이제 더 이상 쓰레기로 만들지 말고 자원으로 만들어 봅시다. 사료나 퇴비는 뭘로 만들 수 있을까요? 우리가 모은 음식물 쓰레기가 바로 사료나 퇴비로 생산되는데요. 그런데 요즘은 이 음식물 쓰레기가 바이오 에너지로 더 많이 만들어진다고 하네요. 에너지의 대부분을 수입하는 우리나라에서 음식물 쓰레기가 에너지 자원이 된다는 것 또한 희소식이죠. 참고로 음식물 쓰레기는 전체 쓰레기의 30% 정도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자원순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분리배출을 잘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쓰레기를 만들지 않는 것이 자원순환의 첫 번째입니다. 이것을 제로 웨이스트 운동이라고 합니다. 제로 웨이스트는 환경을 위해 우리가 바꿔야 할 습관 중에 하나입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인싸들이라면 실천해야 하는 쓰레기를 줄이는 방법, 쓰레기 없이 사는 방법에 대한 실천 팁 한번 같이 볼까요? 첫 번째, 거절하기입니다. 이것은 쓰레기를 줄이는 가장 쉬운 실천법이죠. 감사합니다만 영수증은 주시지 않아도 돼요. 빨대는 빼주세요. 나무젓가락, 일회용 숟가락 등은 배달 올 때 가져오지 말아주세요. 비닐봉투에 담지 마세요. 제가 시장 바구니 가져왔거든요. 사은품 전단지는 필요 없어요. 제가 잘 다 봤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필요 없는 사은품 집에 가져오면 집에서 예쁜 쓰레기 되는 거 다 아시죠? 이런 거 단호하게 거절하는 거. 이것이 제로웨이스트의 첫 번째 실천법입니다. 제로웨이스트 두 번째 실천법, 줄이기입니다. 물건을 살 때 꼭 필요한지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샤워를 할 때 15분 정도 했다면 다음엔 10분 정도 줄여보는 거, 10분 했다면 5분 정도 줄여보는 거. 그리고 또 물건을 살 때 이 포장지가 너무 과대 포장되어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거는 뭐 쓰레기가 너무 많이 발생되는 거 아니야? 하고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거. 또 장바구니를 이용해서 일회용 비닐을 줄이는 것. 텀블러를 이용해서 일회용 컵을 줄이는 것. 이것이 제로 웨이스트 실천법 두 번째, 줄이기입니다. 제로 웨이스트의 세 번째 실천법, 재사용입니다. 잘 썼어요. 잘 입었어요. 그런데 이제 커서 사용할 수 없는 것들 많죠? 이것들은 벼룩시장에 가져가서 팔거나 기부를 할 수 있어요. 취약계층이나 취약계층에 기부하거나 저희 아들은 몇 년 전에 군대를 다녀왔는데 군대에도 기부할 수 있어요. 군대는 요새 공부할 수 있게 책들이 많이 배치되는 도서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군대 도서관에는 책이 많이 부족해서 저희는 다 읽은 책들을 군대에 많이 기부하기도 했고요. 또 사용하지 않는 이불이나 유행지나 패딩들 있죠. 옛날에 막 유행했던 패딩인데 지금 안 입는 것들 있을 거예요. 안 입는 것들은 노숙자 센터에 기부할 수도 있고, 또 우리는 못 입고 우리는 못 덮지만 낡은 옷이나 이불 같은 거는 동물이 한 번 더 덮을 수 있잖아요. 유기견 센터에 기부해서 다시 사용할 수도 있겠죠. 이것이 제로웨이스트의 세 번째, 재사용하기입니다. 제로웨이스트 네 번째 실천법, 재활용입니다. 재활용은 쓰고 버린 물건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방법으로 손질하고 다른 방식으로 되살려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신문 폐지 이런 것들이 우유팩이나 화장지로 만들어진다거나 페트병이 옷감이나 신발로 만들어지는 것 등이에요. 그러려면 분리배출을 정말 잘 실천해 주어야 할 텐데요.
또 물건을 살 때 이게 재활용을 용이하게 만들어 있는지 기업에 한번 물어볼 수 있는, 그렇죠? 그리고 또 재활용 마크가 있는 제품인지 확인하는 것도 재활용 실천법 중 하나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재활용에 관련한 짧은 동영상 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Who are you? I'm your father. 고기는 잘 챙겨왔지? 그럼 텐트에 가득 있어. 그나저나 날도 어두워지는데 야생동물 같은 건 없겠지? 아, 요즘 그런 게 어딨어. 걱정 마. 요 녀석도 데리고 왔잖아. 에이, 조그만 강아지가 뭘 하겠어. 짖기라도 하겠지. 배고픈데 저기 가면 먹을 게 좀 있겠군. 이봐, 일어나봐. 저기 좀 봐. 멧돼지 아니야? 저놈 무서운 놈인데 여기 들이닥치면 어쩌지? 정말 멧돼지잖아. 저 똥개로는 어림도 없어. 자, 이제 고기 구워야겠다. 내가 가져올게. 자기야, 빨리 119에 신고해. 여기서 고기 냄새가. 어떡하지? 난 고기랑 소세지가 잔뜩 들어있어. 움직일 수가 없어. 저놈이 들이받으면 난 찢어지고 말 거야. 왜 안 돌려? 이봐, 어떻게든 해봐. 우선 이 텐트 녀석은 구하고 마야지. 이 녀석이 얼마나 비싼 놈인데. 맞아. 우린 매일 싸구려 취급받으며 버려져도 이놈만큼은 곱게 살아야지. 받아버리겠어. 돌겨! 뭔 개소리지? 야, 미치고 팔짝 뛰겠네. 아이고 어지러워. 여긴 어디에? Why you? 매번 저 강아지 녀석 때문에 말도 못했는데 오늘은 꼭 말해야지. 내가 네 애비다. 아우. 오늘은 말했어. 멧돼지가 쓰러졌어. 어머머, 죽었나? 설마 네가 그랬니? 정말? 역시 데려오길 잘했어. 설마 싸워서 이겼겠어? 아니면 어때? 뭐라도 했겠지. 아니야. 일어날 힘도 없다. 내가 했는데. 아빠, 정말 고마워요. 제가 알고 있으니 섭섭해하지 마세요. 난 세련된 이 거리가 마음에 든다. 가볍고 반짝거리며 세련된 날개. 난 자전거다. 보다시피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신형 디자인이다. 재료도 가볍고 누구나 부러워하는 알루미늄이다. 게다가 나는 비싸다. 희소성 때문이라지 아마. 딱 한 가지 거슬리는 게 있다면 바로 저기! 몇 시간째 방치된 저기 저 쓰레기캔만 아니라면 이 거리는 나와 함께 더욱 빛나는 거리가 될 수 있었을 텐데 저런 걸 어디다 쓸 거야? 어쭈, 뭘 봐? 너랑 나랑 같은 줄 알아? 야, 이리로 패스해!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야, 글로 쳐.
꼬마 녀석들! 뭐야? 내려가잖아! 어쩌지? 이대로 내려가게 되면 차들이 많이 다니는 교차로! 멈추는 방법은 단 하나! 온몸이 부서져도 할 수 없다! 기회는 단 한 번! 저 바퀴살 사이로 들어가 자전거를 멈춰야 한다! 멈췄다. 괜찮냐? 너 도대체 누구길래? I'm your father. 1시간 전 충돌 컷 부분은 CG 처리하면 안 될까요? 위험할 수도. 아이, 실감나게 해야지. 몇 번이고 되살아날 수 있으면서 왜 그래? 자자, 마감 얼마 안 남았으니 빨리 하자고. 생각보다 많은 것들이 쓰레기로부터 탄생됩니다. 재활용, 자원을 만드는 시작입니다. 재미있게 보셨나요? 어디가 제일 재미있던가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다행입니다. 제로 웨이스트의 5번째, 썩히기. 시골에 사는 우리 오빠는 남은 음식물을 닭이나 돼지 이렇게 가축을 주거나 땅에 묻거나 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것이 가능한데 도시에 사는 우리들은 쓰레기 묻히기, 실천하기 좀 어려운데요. 도시에서는 음식물 자체를 좀 줄이는 것, 잔반을 줄이는 것,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를 내놓을 때 그 음식물 부피를 꽉 짜가지고 부피를 줄여주는 것 정도로 실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일회용 종이컵, 실제 수명이 얼마 정도 될까요? 실제 사용하는 데는 10분도 채 걸리지 않는다고 해요. 그런데 종이컵이 자연 분해되는 데는 무려 20년에서 50년까지 걸린다고 합니다. 쓰레기가 썩어 분해되는 기간을 한번 같이 알아볼까요? 종이는 2개월에서 5개월 정도, 우유팩은 5년 정도, 나무젓가락은 20년, 일회용 컵은 20년 이상, 금속캔, 일회용 기저귀, 칫솔은 100년, 알루미늄 캔, 플라스틱, 병, 용기, 스티로폼 같은 것은 썩는데 500년 이상 걸린대요. 방수 처리된 우유팩의 경우는 그냥 일반 종이에 비해서 훨씬 많이 썩는 데 시간이 걸리네요. 음료수 캔, 스티로폼 등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것들은 500년 이상 걸린다라고 우리가 추측만 할 뿐이에요. 유리병은 100만 년이 걸려도 분해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분해되는 속도보다 쓰레기가 발생하는 속도가 빠르다 보니 우리 주변으로 쓰레기가 계속 쌓이는 것은 어쩌면 아주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재활용 자원순환이 잘 되도록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분리배출은 어렵지 않아요. 4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비운다. 두 번째, 헹군다. 세 번째, 분리한다. 네 번째, 섞이지 않게 분리배출해준다. 우리 콜라병과 참치캔으로 같이 한번 해볼까요? 콜라 시원하게 콜콜콜콜 잘 마셨어요. 비웠죠? 그러면 깨끗한 물로 한번 헹궈주세요. 그리고 콜라캔 앞에 보면 비닐 라벨지 커트해서 잘라서 비닐 라벨지는 비닐류로, 그 다음에 플라스틱 병은 플라스틱류에 섞이지 않게 배출해주세요. 참치캔, 김치찌개 하거나 음식으로 잘 먹었잖아요. 그럼 비운 다음에 깨끗이 헹구셔서 재질이 다르다면 분리하셔서 섞이지 않게 배출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도 쉽게 잘 실천할 수 있겠지요? 자, 그러면 이제 분리배출, 종이는 어떻게 똘똘하게 분리배출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낱장의 종이들은 흩어지게 분리배출하시면 안 된대요. 낱장들은 다 모아서 끈으로 꽉 묶어서 분리배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책이나 노트 같은 경우는 재질이 다른 것, 아까 어떻게 하라 그랬죠? 분리하라 그랬잖아요. 스프링이 달려있거나 이런 것들은 분리하셔서 스프링은 고철 쪽으로, 그 다음에 종이는 종이류에 이렇게 분리 배출해 주시면 되겠고요.
상자에는 재질이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저 비닐 테이프가 감겨져 있는 거 떼시고 송장 떼시고 납작하게 눌러서 종이는 그렇게 배출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배출되는 종이팩은 약 70%가 재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해요. 이 종이팩만 재활용해도 연간 105억 원의 경제적 비용을 회수할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인구가 한 5천만이니까 거기에 3분의 1, 1,700만 명 정도가 50m 화장지를 1년 정도 쓸 수 있는 그런 비용이라고 합니다. 유리병, 우리 아까 배웠죠? 비운다, 헹군다, 분리한다, 썩지 않게 분리 배출하면 돼요. 잼 잘 먹었으면 잘 비우고 깨끗이 헹궈서 뚜껑하고 유리가 재질이 다르다면 분리하셔서 섞이지 않게 분리 배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잘 비우고 헹궈서 말려서 배출해야 되는 것 중에서 좀 어려운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잼통, 또 다 먹지 못했는데 유통기한이 지난 마요네즈, 선생님 경험 있거든요. 초고추장통 이런 것들은 자원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사실은 잘 깨끗이 비우고 헹구고 분리 배출해 주셔야 되는데 만에 하나 그렇게 하시기 어렵다고 하면은 정말 요거는 마요네즈 플라스틱통에 담겨 있으니까 플라스틱에 넣지 마시고 일반 종량제 쓰레기 봉투에 넣어주세요. 왜냐하면 이물질이 묻은 것들은 분리 배출하면 이것이 이동하고 운반하면서 압착되는 과정에서 이물질이 묻어있는 것들이 터져가지고 주변에 깨끗이 분리 배출한 재활용품까지 다 이렇게 더럽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만큼 때문에 이만큼이 다 재활용되지 못하고 그냥 폐기 처분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자원이 된다 생각하시고 깨끗이 비우고 헹구고 하셔야 되지만 어려우시다면 그럴 때는 그냥 조용히 그렇죠?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빈 용기 보증금 제도라는 게 있어요. 아시나요? 콜라, 사이다, 소주 등 작은 병은 100원, 400ml 이상 큰 맥주병 같은 거는 슈퍼에 가지고 가면 130원을 돌려주는데요. 그냥 재활용함에 넣지 말고 모아서 가져가면 친구들 용돈도 벌 수 있고 기업에서는 자기 제품을 바로 수거해 가서 재사용할 수 있으니까 좋을 것 같습니다. 플라스틱 제품도 아까 배운 대로 비우고 헹구고 라벨빈을 분리해서 제거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하나 더 생각할 거 있어요. 투명 페트병과 불투명 플라스틱은 나눠서 섞이지 않게 분리 배출해 주세요. 투명 페트병 같은 경우는 부직포나 신소재 섬유, 고퀄리티의 재생 섬유가 만들어진다고 하고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프로야구 선수들이 입고 있는 국가대표 선수들이 입고 있는 유니폼들이 다 이 페트병 신소재 섬유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세제나 샴푸병 같은 불투명 플라스틱은 정말 재활용되는 게 많죠. 장난감, 편의점 의자, 교통 표지대, 낚시 그물, 핸드폰 프레임, TV 프레임 이런 것들로 다 다시 재탄생됩니다. 비닐류는 너무너무 많아요. 그죠? 하얀 비닐, 까만 비닐, 작은 거, 코팅된 거, 라면 봉지부터 시작해서 사실 비닐류 모으다 보면 일주일에 정말 이만큼 모이는데 이런 거 낱장으로 하지 마시고 큰 비닐 봉투에 한꺼번에 모아서 콱 묶어서 배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주의할 게 있어요. 비닐봉지 중에서도 이물질이 많이 묻어있는 것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말한 것처럼 옆에 있는 깨끗이 버린 쓰레기들까지도 또 이물질로 더러워지기 쉬우니까는 이거는 그냥 종량제 봉투에 버려주세요. 다음은 스티로폼 박스예요. 이런 거는 정말 100% 빨리빨리 재사용, 회전율 좋은 재사용품이라고 하는데 우리 요새 코로나로 이런 거 냉동식품이나 김치 같은 거 배달해 먹으면 이 스티로폼 통에 오잖아요. 깨끗하게 물건 비우고 그 다음에 비닐 테이프 걷어내시고 송장 떼셔서 바로 내다 놓으면 재사용이 아주 잘 되는 제품이라고 합니다. 자, 그 스티로폼 안에 들어있는 아이스팩들이 있을 거예요. 거기서 젤 형태로 돼 있는 것들은 재활용이 안 된다고 해요. 이거는 바로 종량제 봉투에 넣어주시고 에코팩이라고 해서 요새 기업들이 그냥 종이에 물을 얼려가지고 냉매제로 쓰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그냥 가위로 자르셔서 얼음은 버리시고 얼음이나 물이 된 건 버리시고 종이는 말려서 종이류로 배출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대형 폐기물은 비우고 헹구고 분리하지 마세요. 그냥 배출하시면 되는데 배출하기 전에 구청이나 콜센터
구청에 신고를 하셔가지고 접수 번호를 받으시고 그리고 배출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씻어도 이물질이 제거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 요새 배달 음식 많이 먹잖아요. 그런데 배달 음식 먹고서 친구들 중에 깨끗이 비우고 헹구고 말리지 않고 그냥 배출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되고요. 아까 배운 대로 깨끗이 비운 다음에 한번 헹구고 그런 다음에 잘 말려서 종이류는 잘 접어서 분리 배출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또 그게 안 되는 경우 그럴 때는 아까 선생님이 말한 대로 살짝 종량제 봉투에 넣어주시는 게 우리가 재활용률을 높이는 길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컵라면 진짜 많이 먹죠. 컵라면은 붉은색 국물이 들어있어서 그걸 아무리 깨끗이 비우고 헹구고 해도 얘가 깨끗해지지 않아요. 그럴 때는 그냥 사실은 요거 재활용 잘 안 되는 거 사실은 플라스틱 제품, 비닐류고 플라스틱 제품이지만 안 되니까 싹 접으셔가지고 종량제 봉투에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음식물 제거되지 않은 거 재활용률 높이려면 깨끗이 비우고 헹구고 말려서 해야 되지만 안 되는 경우 그럴 때는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살짝 버려주세요. 또 오해하기 쉬운 분리배출 대상이 아닌 품목들 저기 보는 과일망 요새 뭐 망고나 무화과 같은 거 그렇죠? 고급스러운 과일들은 이런 과일망에 많이 포장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들 재활용 안 된대요. 비닐일까 뭘까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려주세요. 그리고 아이스팩 아까 설명드렸고 이런 신발 많이 신죠 친구들. 그리고 고무장갑 집에서 많이 나올 거예요. 이런 거는 재활용되지 않는다고. 왜냐하면 여러 혼합 재질이 섞여 있는 제품들은 재활용률이 아주 낮다고 하니까는 저런 고무 슬리퍼나 고무 장갑 같은 거는 버리실 때 그냥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버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깨진 유리병, 뭐 유리 조각, 그 다음에 전구 깨진 거 이런 거 우리 지금 종량제 봉투 재활용 시작한 지 20년이 넘었는데 뭐 함부로 버리시는 분 없어요. 이건 그냥 종량제에 버리는 거고 전열기구나 등 같은 거는 따로 분리배출하는 함이 있어요. 그리고 또 보온 보냉팩 이거 어디에 분리배출해야지 고민하지 마시고 요거 재활용 안 된다고 하니까는 재사용 여러 번 하신 다음에는 그냥 종량제 봉투에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유리 제품 중에서 이거 재활용 될까 안 될까 하는 것들이 있어요. 거울 재활용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깨진 전구 유리 안 돼요. 그리고 도자기류도 재활용되지 않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내열 식기류 친구들 잘 모를 텐데 유리 중에서 전자레인지에 들어가는 유리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재활용되지 않는 제품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크리스탈도 깨지면 유리로 분리배출하지 마시고 그냥 신문에 싸서 종량제 봉투에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독극물이 들어있는 유리병 같은 거 헹구고 비우고 말리고 하시면 더 위험해요. 그럴 때는 그냥 가볍게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분리배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이류 중에서 재활용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벽지인데 벽지는 종이에 여러 혼합 재질이 너무 많이 섞여 있다고 하니까 이건 벽지는 통째로 종량제 봉투에 넣어주셔야 되고요. 또 종이에 은박이나 금박 코팅이 되어 있는 것들 재활용되지 않으니까 종량제 봉투에 넣어주시고요. 영수증 같은 거 종이는 맞는데 이 영수증에는 화학 약품 처리가 너무 많이 되어 있어서 재활용되지 못하는 종이라고 해요. 받지 말고 받았다면 바로 종량제 봉투에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해하기 쉬운 분리배출 품목 도자기류, 사기류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유리로 분리배출하시면 안 되고 종량제로 버려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늘고 긴 플라스틱 제품들 있어요. 볼펜, 칫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넘긴 노끈 같은 거는 분명히 분리배출 품목이 맞긴 하지만 이 분리배출돼서 분리배출 센터에 모여가지고 얘가 이제 트레이에 올라가서 이제 뭐 벨트가 돌아가면 분리배출되는 것들을 다 분리해내는데 가늘고 길고 얇은 것들은 가늘고 길고 얇은 것들은 골라내지 못하고 전량 다 폐기 처리된대요. 그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빨대. 그래서 우리 받지 않잖아요. 그래서 얘는 플라스틱이 맞지만 골라내기 힘들기 때문에 재활용률이 낮은 것들 이런 것들은 그냥 지금은 종량제 봉투에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기저귀, 화장지 이런 거 분리배출해서 재활용에 넣으시는 분들은 안 계시지요? 폐가전 제품은 모두 100% 무상수거돼요. 기업에서 가져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가져가지 않는다면 콜센터에 전화하시고 내놓으시면은 다 수거가 된다고 합니다. 헷갈리기 쉬운 일반 쓰레기, 이거 친구들 잘 알까 모르겠는데, 딱딱하고 우리가 못 먹는 것들은 음식 쓰레기로 내놓아도 사료나 퇴비화 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견과류, 그 다음에 딱딱한 과일, 씨앗 같은 것들은 그냥 종량제 봉투에 넣어주시는 게 맞고요. 그 선생님이 공부하면서 안 건데, 맵고 쓰고 한 뭐 팥뿌리 이런 것들도 사실은 음식물 쓰레기화 돼서 사료나 퇴비로 되기는 어려운 음식물이라고 하니까 이것도 그냥 종량제로 버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소뼈, 닭뼈 이런 것들을 음식물 쓰레기에 넣으시는 분들은 안 계시죠? 얘는 그 사료 퇴비 만들면서 기계가 고장날 확률이 너무 높은 제품, 뼈들이에요. 딱딱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얘는 그냥 종량제 봉투에 넣어주시고 기타 어패류나 계란 껍질 이런 것들도 다 재활용 음식 쓰레기 아니니까는 종량제 봉투에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너무 빨리 왔나요?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볼까요? 다음 중 재활용 쓰레기는 무엇일까요? 마스크, 물티슈는 아까 제가 설명한 것처럼 일회용품이고 한 번 쓰고 버리는 그냥 일회용 쓰레기일 것 같고, 그 다음에 전단지는 종이가 맞긴 한데 얘는 잉크 같은 것들이 너무 많이 이렇게 염색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얘는 재활용률이 굉장히 낮은 종이기 때문에 얘도 그냥 일반 쓰레기로 버리는 게 맞다고 합니다. 한번 맞는지 확인해 볼까요? 다 재활용되지 못하는 거예요. 또 다음 중 재활용 쓰레기는 뭘까요? 아까 공부한 것처럼 고무장갑, 거울, 그 다음에 고추장, 된장을 담은 단지 같은 거는 도자기류여서 다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고추장이나 된장은 음식물 쓰레기가 될까? 맵고 짜고 쓴 것도 사실은 음식물 쓰레기로 재활용되기 어려운 것들이라고 하니까 선생님은 다 안 될 것 같아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다 안 되네요. 다음 중 재활용 쓰레기는 무엇일까요? 칫솔, 볼펜, 가늘고 긴 플라스틱 안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컵라면 먹고 나면 붉은색 물이 들어있는 거 깨끗이 하얗게 만들 수 없다면 그냥 종량제 봉투에 넣어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개도 다 재활용 되는 거는 없을 것 같아요. 다 잘 맞추셨나요? 생각보다 많은 것들이 쓰레기로부터 탄생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버려지는 쓰레기가 자원이 된다 생각하시고 분리배출을 철저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올바른 분리배출은 지구를 살리는 첫걸음입니다. 자, 이어지는 시간은 재활용 컵을 이용한 물 먹는 하마, 제습기 만들기를 함께 해보겠습니다. 이어지는 시간은 재활용 컵을 이용한 제습기 만들기를 함께 해보겠습니다. 준비물로는 플라스틱 용기, 페트병을 잘라서 사용할 수도 있고 시중에서 사셨던 제습기에 통을 비우고 다시 사용하셔도 되는데 오늘 저는 테이크아웃 플라스틱 컵을 재활용해 보았습니다. 염화칼슘은 인터넷에서 쉽게 살 수 있는 거고요. 이 염화칼슘은 자기 몸의 14배의 수분을 흡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수분을 잘 흡수하므로 장마철 건조제로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또 겨울철에는 눈 위에 염화칼슘을 뿌리면 대기 중에 습기를 흡수해서 눈을 다시 녹이죠. 염화칼슘으로 녹인 물은 영하 54도나 되어서야 다시 얼 수 있기 때문에 빙판된 길을 녹이고 또 다시 얼어붙지 않게 하는 제설제로도 아주 유용하게 쓰이는 거예요. 인터넷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재료로는 부직포가 있는데 부직포는 포장용 부직포를 저는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는 가위하고 커피 여과제를 쓸 수 있는 커피 필터, 그 다음에 고무줄, 집에 굴러다니는 고무줄이나 집에 굴러다니는 리본을 활용해서 오늘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가 꾸미기 할 때는 네임펜도 괜찮고요. 그
그다음에 크레파스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재활용 플라스틱 제습기를 만들어 볼 텐데 제가 미리 몇 개 만들어 봤는데 한번 보실까요? 요거는 꽤 오래된 거예요, 만든 지. 정말로 제습기에 물이 이렇게 고여 있는 게 보시나요? 제습되어서 물이 이렇게 고여 있는 게 있고요. 선생님이 예쁘게 도안해서 만든 것들 이렇게 만들었는데 집에서 놔두면 예쁘기도 하고 그다음에 제습도 잘 되겠죠. 자, 그럼 이제 같이 시작해 볼까요? 플라스틱 테이크아웃 병을 딱 엎어서 동그랗게 부직포 위에 올려놓고 동그랗게 표시를 할 거예요. 이렇게. 왜 표시를 할 거냐면, 자, 이렇게 동그랗게 표시가 되었다면 이 안에 나만의 재활용 제습기를 만들 마크를 한번 새겨보세요. 예쁜 그림도 좋고 우리가 재활용 제습기니까 재활용 마크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없다면 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도안을 가지고 부직포에 이렇게 겹쳐가지고 도안을 그려볼 수도 있겠죠. 이렇게 도안을 가지고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선생님은 오늘 배운 자원 재활용 분리배출 마크를 한번 그려봤어요. 이제 이 안에 도안 보고 색칠해 볼게요. 저는 이렇게 도안을 크레파스로 색칠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완성했습니다. 자, 이 부직포 완성된 것은 옆에 놔두고, 자, 그럼 이제 테이크아웃 커피컵 안에 여과지를 넣을 건데,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염화칼슘이 습기를 빨아들이며 이렇게 물이 고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끝에 닿으면 물이 고일 수가 없겠죠? 그래서 한 2cm 정도 잘라주겠습니다. 이렇게 잘라졌어요. 자, 그럼 이제 테이크아웃 컵에 커피 필터를 고정시킬 거예요. 고정시킬 때는 스카치 테이프를 이용해서 한 4군데 정도만 붙여주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 이렇게 컵과 커피 필터지를 고정시켰어요.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하실 일은 염화칼슘을 이 여과지에 50% 정도만 채워보겠습니다. 50% 정도 채우고 이제 아까 만들었던 부직포, 우리가 환경마크 했던 거, 이거를 여기다가 착 밀봉할 거예요. 밀봉할 때는 뭐가 필요할까요? 집에 굴러다니는 고무줄로 고정할게요. 이렇게 내가 그린 마크가 딱 가운데 올 수 있도록 고정해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죠? 잘 하셨나요? 너무 지저분한 것들은 가위로 한번 정리해줘도 되겠어요. 너무 많이 자르면 나중에 리본 묶을 때 깡통 올라가니까 좀 여유 있게 잘라주세요. 이렇게 해만 해도 저는 나쁘지 않은데 집에 요새 꽃이라든가 선물 받으면 포장 예쁜 리본 같은 거 많이 있잖아요. 이런 걸로 한번 감싸주면 이렇게 예쁘게 되겠죠? 한번 리본으로 묶어 볼게요. 이거 너무 짧네요.
자, 이렇게 예쁘게 리본을 묶어 보았어요. 자, 쓰셨던 제품들 플라스틱 재활용 테이크아웃 컵 같은 거 이용해서 여름철 습기 제거하는 제습기 잘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올바른 자원순환, 자원의 재활용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